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신입니다. 교육은 미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야기할 때 항상 미래라고 하는 또는 미래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교육을 생각할 때 어떤 단어를 생각하십니까? 그 선생님들께서 지금 교육을 하실 때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부터 세계적인 미래학자, 전 세계의 미래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교육, 또 앞으로의 학교, 또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전 세계의 40개 지부와 각 분야의 약 3천여 명의 학자, 전문가를 이사로 모시고 유엔을 비롯해서 유엔 산하기관의 각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어떤 세계의 문제, 어떤 세계의 갈등, 또는 세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도전 과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독립적 국제 비영리 기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더 밀레니엄 프로젝트입니다. 이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는 매년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10년 후를 예측을 해서 10년 후를 예측한 내용을 담아 보고하는 유엔 미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미래사회, 10년,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지금부터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에 나온 내용 중에 가장 관심 깊고 또 앞으로 정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2032년에 세계 헌법이 만들어지고 결국 지구 정부가 탄생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국가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사회, 지구가 하나로 되는 지구촌 한마을의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1900년에서 1940년대까지를 생산사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940년에서 1980년대까지는 소비사회,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바로 문화연애사회라고 합니다. 이 문화연애사회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 각종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심이 돼서 또는 이제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퍼지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2020년까지는 지속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2020년에서 2060년까지 한 40년 동안은 어떤 사회가 될 것이냐? 바로 교육사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즈니스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교육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텔레비전에 각종의 드라마나 또는 연애 오락 프로그램에 대부분이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드라마에도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연애 오락 프로그램에도 전부 교육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 그런 어떤 교육 비즈니스를 느낄 수 있는 2020년부터는 그런 어떤 교육사회가 펼쳐지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학교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또는 어떤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어떤 또 국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의 교육의 장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굳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까지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테크놀로지 발달로 내가 있는 곳에서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다 들을 수가 있다. 이건 똑같이 전 세계의 어떤 대학들이 학생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로 와라 이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 있는 사이버 공간의 어떤 그 교육기관들 또는 사이버 공간의 사이버 대학이나 이런 곳에 전 세계 우수 학생들을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구촌 사이버 대학의 천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가 어떤 국경이나 어떤 지역 뭐 이런 거에서 관계없이 이제 앞으로 교육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규범이나 통제해야 될 것들이 생겨나서 2032년에 세계헌법이 그리고
지구정부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게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지금 지도하시는 학생들이나 또는 선생님의 자녀분들, 아마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이 보시는 많은 현재 학생들이 앞으로 좋은 직업을 갖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직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거는 203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8년 후에 지구촌의 약 70%, 그러니까 약 30%만이 풀타임을 갖고 약 70%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약 5%만이 풀타임 잡을 갖는다. 나머지는 전부 다 파타임이나 임시직으로 또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선생님들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거는 앞으로 교사 자격증이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사 자격증이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거는 인지과학자 또는 행동주의자 그리고 첨단 과학 기술 전문가 또는 연예인 또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약간의 교육적인 부분에 어떤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사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더 이상 교실에서 지식을 전수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에게 어떤 퍼실리테이터 또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육 활동이 앞으로는 주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선생님들께서는 지역사회 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앞으로 선생님의 전문성을 쌓는다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특정 분야의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현재 교실에 있는 40명의 학생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억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선생님들의 더 역할이 또는 선생님들의 활동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서 이제 선생님들이 연예인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직업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선생님들의 어떤 특정 분야에서 지식을 전수하는 쪽에 고민이나 연구보다는 이제 학생들의 지식은 다 어떤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지식을 가져왔을 때 그 지식이 정말 옳은 지식인지 또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지식을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건지 그런 학습자들이 그런 활동들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전문적으로 도와줄 건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다면 신연예인 앞으로 전 세계의 수억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직업은 풀타임보다는 파타임으로 그래서 2050년에는 5% 정도만이 풀타임 잡을 갖는다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직업들이 앞으로 유망 직업, 뜨는 직업이 될 것이냐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을 관리하는 직업이 앞으로 뜨는 직업일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학기 중에 학생들하고 열심히 교육활동 하시고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뭔가 휴가를 떠나고 싶을 때 그 휴가 가는 거에서까지도 선생님들께서 뭔가 이렇게 머리를 쓰고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전에 뭔가 그걸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를 갈 계획이다. 내가 정말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부탁만 하면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선생님들의 취향,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또는 선생님의 예산까지 고려해서 멋진 휴가 계획을 짜서 선생님이 정말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하는 휴가관리사, 또는 뭐 퇴직했을 때 퇴직하고 20년, 30년 후 동안 또 어떤 활동들을 할 건지, 퇴직 전에 그런 계획들을 같이 세워주고 퇴직 후에 또 관리를 해주는 그런 어떤 OB팀 관리사, 또는 앞으로 테크놀로지 발달로 계속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게 될 텐데 그런 컴퓨터 인간관계 설정 관리사 뭐 등등 앞으로에 뜨는 직업은 인간을 관리하고 인간을 케어하는 쪽에 그런 쪽의 직업이 뜨는 직업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미래 사회에서 앞으로 그런 미래 사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그런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앞으로 미래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는 더 이상 외우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안 된다. 동시에 지식을 전달하거나 암기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도 앞으로는 설당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지식 창조의 방향으로 교육이 천지개벽한다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이 뭔가 교육 포탈에서 지식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지식을 창조하든 상품을 창조하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든 그런 쪽으로 교육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뭐 초중등의 어떤 학년 구분도 없고 또는 학년 반의 구분도 없고 또는 뭐 교육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에 가야 된다 또는 특정 어떤 학교를 내가 가야 된다 이런 구분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과연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어떤 것들을 창조해낼 것이냐 하는 쪽에서 모든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하시지만 아직은 많은 학생들이 한 공간 안에 있어서 개별화 교육이 아직은 조금 미진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시뮬레이션 또는 테크놀로지 발달로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의 적성이나 개인의 능력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돼서 실제 그런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하는 게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앞으로 미래의 교육입니다. EBS 다큐 프라임에서 전 세계 213명의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들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교육의 키 컨셉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죠.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교육 방법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4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Collective intelligence.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지식을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Just-in-time learning. 어제의 지식이 오늘은 무용지물이 될 미래.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자는 생각이죠. Individualized education. 각자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맞춤 교육이 미래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Simulation. 미래엔 가상현실. 네, 여기까지 그 4가지의 컨셉을 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미래학자들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저도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학생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서? 집단지성 교육 포탈에서 지식을 꺼내오고 실제로 그 꺼내온 지식을 가지고 뭔가 자기 것을 창조해내는 지식 창조의 방향으로 앞으로 미래 교육은 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시험 같은 그러니까 뭔가 암기해서 보는 그런 시험은 없어지고 결국 새로운 것을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 수많은 지식들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런 형태로 평가가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봐야 할 내용이 적시학습입니다.
심지어 어떤 미래학자는 학교에서는 교육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아주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배운 내용을 사회에 가지고 나오면 이미 그때는 쓸모없는 지식이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지식 전달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학교에서는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왜냐?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나에게 닥쳤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또는 어제 저녁에 업데이트된 그 정보를 내가 가져와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지식의 생성 소멸 주기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어젯밤에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 또는 지금 바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 그런 지식, 그런 정보를 배우는 적시학습이 앞으로 사회에서는 꼭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뭔가 내가 가상의 공간에서 나를 대신한 아바타가 가서 직접 체험하고 활동해보고 느끼고 그런 내용들을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상 공간의 시뮬레이션 교육이 일반화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현재도 열심히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개인별 맞춤 학습이 결국은 실현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EBS 다큐프라임에서 보여주신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수업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곳은 지구 건너편 사람도 만나고 원하는 정보도 주고받는 가상의 놀이터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모양의 그림이 보이시죠? 온라인상에서 나를 대신해 움직이는 분신, 아바타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을 하고 있고 활동하는 아바타가 실제 지금 보시는 선생님을 이 몇 학생과 분 선생님을 만나볼까요? 대신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대화하고 체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왠지 분위기가 진지하죠. 실제 지금 영어 학습을 하는 장면인데요. 내가 지금 현재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영어 학습을 한다. 그러면 교실에서 학생들과 뭔가 프랙티스를 하고 선생님의 좋은 교수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뭔가 지금 티칭이나 러닝이 이루어질 텐데요.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면 전 세계 학습자들이 사이버 공간에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들어가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또는 함께 뭔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학습하는 그런 형태로 영어 학습이 앞으로 바뀔 거다. 실제로 이제 지금도 이렇게 영어 학습이 많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드린 거는 영어 학습에 국한되어 있지만 과학이나 또는 수학이나 또는 다른 많은 교과에서도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똑같은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의 제목은 Did you know라고 하는 비디오인데요. 이 선생님께서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영어로 던진 거죠. 이 선생님은 미국 콜로라도주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성함은 칼 피쉬라고 하는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께서 이 비디오를 만드신 이유는 학생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비디오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6년 8월에는 이 비디오를 가지고 선생님들, 콜로라도주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150명에게 연수를 할 때 이 비디오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비디오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유튜브에서 1000만 건 이상의 그런 카운트를 올리고 실제로는 글로벌 대기업에서 전략 회의를 할 때도 이 비디오를 사용할 정도로 미래에 대한 예측 또 미래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비디오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비디오의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약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강좌에서는 특정한 부분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비디오의 내용에서 나온 거는 2004년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 2010년에 가장 유망 직종 탑 10이다. 그러니까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약 한 5, 6년 사이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2004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직업이 2006년에 가장 유망 직종 탑 10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의 잡을 가질 텐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잡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고, 또한 그 잡은 현재 개발되지 않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아직 생각하지도 않고 고안되지도 않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잡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미국의 노동부가 예측을 하기를 선생님들과 함께 있는 학생들, 지금 현재 21세기의 학습자들, 이 학습자들이 38살 될 때까지 최소한 10개에서 14개의 잡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잡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고 또 지금 고안되지도 않고 개발되지도 않는, 지금 어떤 기술인지도 모르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잡이다. 그런 사회, 그런 잡을 갖고 활동해야 될 여러분의 학생들에게 과연 어떤 것들을 길러줘야 되는지, 어떤 능력들을 지금 길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변화하는, 아주 급변하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2030년, 2050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풀타임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변화하는 사회, 그렇게 변화하는 교육, 변화하는 학교, 그걸 위해서 세계 각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변화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BS 다큐프라임에서 이야기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r school, your elementary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does not have a futures-oriented course, and indeed a futures-oriented department, or hasn't rearranged history to include the future along with the past, then you should ask your principal, your teachers, why. Pour la Corée, je pense que les recherches de pointe sont mieux développées, mais j'ai l'impression que les faiblesses sont surtout dans l'enseignement primaire et secondaire, et en particulier en matière de justice sociale, où il y a beaucoup d'inégalités dans l'accès au savoir. Et donc, pour ma part, je considère que c'est là qu'il y a une lacune plus importante que dans l'enseignement supérieur. 이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면 고기만 잡게 됩니다. 이것은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인 산업사회에 적합한 교육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를 미치도록 그리워하게만 해라. 그러면 배를 만들든 잠수함을 건조하든 아니면 하늘로 날든 또는 박태환 선수처럼 장거리 수영을 배우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바다 끝까지 나갈 거기 때문에. 네, 미래학자들께서 말씀한 세 분의 미래학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봐야 될 내용은 미래 관련 부서를 앞으로 학교나 또는 교육청이나 교과부나 이런 교육 관련된 또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는 그런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미래 관련 부서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짐 데이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교실 현장 또는 여러분의 학교나 또는 여러분의 교육청 또는
우리나라 교과부를 생각했을 때 과연 미래 관련 부서가 있는지 있다라고 하면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런 부서들을 두도록 강하게 요구를 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는 유치원부터 미래 예측에 관련한 교육을 해라라고 교과목까지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서강대의 정유성 교수님은 이제 더 이상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 잡는 법 말고 바다를 미치도록 그리워하게 해라. 미치도록 그리워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자가 무엇을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마 학습자가 원하는 뭔가를 기필코 해낼 것이다.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건 제 개인 의견이지만 선생님들의 교실에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들께 좀 친절한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무슨 공부를 해야 할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할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바로 고기 잡는 법이 아닐까. 그게 아니고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져온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정말 학생들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게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과연 멘토로서 또는 퍼실리테이터로서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그런 게 바로 바다를 미치도록 그리워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는 학생의 어떤 입장에서 또는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캔자스 주립대학교의 문화인류학자인 마이클 웨시와 약 200명의 학생들이 만든 비디오입니다. Vision of K-12 Today라고 하는 비디오인데요. 오늘날 우리 교육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를 고발한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교육의 문제가 있을까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21세기 학습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게임 3시간 반 정도 한다고 하고요. 컴퓨터는 한 5시간 반. 그리고 해리포터를 아이팟을 이용해서 듣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들께 우리 학생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내가 살아가야 할 사회를 생각해 보니 이런 사회이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나를 교육을 해주면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겠다. 앞으로 그런 사회에서 내가 내 능력 발휘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하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첫 번째 보낸 메시지가 뭔가 내가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달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식 창조의 쪽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우리 학생이 지금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리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우리 부모님들은 메일도 쓰시고 또 문자도 보내고 블로그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76%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 통계가 미국 통계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연수를 받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텐데 또는 주변의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그래서 이 학생들이 생각할 때 76%의 학생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학생들은 위키도 쓰고 블로그도 쓰고 팟캐스트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 중에 14%만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뭔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선생님들 63%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간 관계상 전체 내용은 이쪽에 보시면 유튜브에서 Vision of K-12 Students Today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강좌에서는 좀 끊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뒷부분에서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들께 좀 메시지를 몇 가지 분명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뭔가 생각하고 뭔가 창조해내고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웹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유심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engage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engage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정유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바다를 미치도록 그리워하게 해달라. 그 미치도록이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engage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에 정말 미치도록 빠지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재미없어서 잠자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선생님의 수업에 푹 빠져서 선생님 수업에 미치도록 그렇게 좀 수업을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교실을 한번 돌아보시고 선생님 학생들이 정말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정말 눈망울이 선생님께 딱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미치도록 선생님 수업에 빠지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학생들을 선생님 수업에 미치도록 빠지게 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는 이번 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지금 굉장히 좋은 사례로 또는 뭐 이렇게 아까 UN 미래 보고서나 이런 많은 책에 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는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사례는 뭐냐면 어떤 초중등학교의 교과목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교과목이 국어, 수학, 과학, 지리라고 하는 교과목인데 이 교과목을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라든가 또 뭐 창의적 사고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다 뭐냐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들이에요. 그런 능력들을 아예 교과목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교과목이 그런 능력들을 안 기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교과목 안에서 그런 능력들이 잘 길러지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아예 21세기에 필요한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 필요한 능력들을 교과목으로 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25년에 실행하는 걸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미국 캔자스 대학 물리학과 졸만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졸만 교수님은 실제 수업을 하실 때 인터넷이 연결된 PDA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시험을 볼 때, 평가할 때도 똑같이 그 인터넷이 연결된 PDA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수능에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갈 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PC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PC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그동안에 구축했던 인적 네트워크를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여건에서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아마 더 이상의 암기 교육은 정말 필요가 없게 될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의 지식 전달 교육을 하신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과연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나요?
가장 먼저 잘 아는 전문가나 또는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알아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평가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그런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미래 사회가 과연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21세기에 필요한 역량, 10년, 20년, 30년 후에 필요한 능력, 그게 무엇인지, 그걸 길러내기 위해서 과연 학교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전 세계가 교육의 변화를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6월 29일 스마트 교육을 시작하면서 21세기 핵심 역량, 즉 앞으로의 필요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내는데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라고 하면서 지금 작년부터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 교육과 21세기 핵심 역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